미국이 설득할 수 있는, 그러니까 미국이 주도하는 대북 제재를 이 보건 협력을 하기 위해서라도 어떻게 그러면 풀 수 있을 것인가? 근데 쉽지는 않은 게 그 종합병원 같은 들어가는 의료기기 같은 것도 다 국제제재 다 걸려요. 컴퓨터 다 들어가죠. 그다음 약품 같은 것도 인도적 지원에서 허용될 수 있는 것도 있지만 대부분 다 걸려요. 지금 이란 같은 게 대표적인 케이스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대규모의 의료 협력을 한다라고 하는 것도 결국에 핵 문제하고 북미 관계 개선 문제하고 다 연동이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패키지로 넣어서 같이 협의해둘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받으려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 때문에 그걸 받으려면은 북핵 문제에서 진도가 나와야 되니까 그동안에 미국의 셈법을 바꾸라고만 해왔는데 북한도 셈법을 좀 바꿔서 이게 진도가 나가도록 해야만 이것도 들어간다. 그렇게 설득을 해야죠. 근데 어차피 이 문제를 또 조건부를 걸면 안 될 겁니다. 중요한 거는 인도주의 문제라고 딱 규정을 했으면 우리 정부가 인도주의 문제를 이걸 카테고리를 만들어서 이걸 나름대로 돌파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추진력 전에 없었던 거죠. 이 추진력을 갖지 못하면 이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우리 정부가 보다 더 강한 의지를 가지고 더욱이 180석 그 총선에서 국민들이 만들어 주신 거는 한편에서는 겸손해야 되지만 한편에서는 잘 안 되는 건 과감하게 뚫고 나가야 되는 거죠. 항상 여론을 추설하면 안 되고 여론을 갖다가 힘들더라도 당분간은 반발이 있더라도 끌고 나가는 힘을 보여줘야 되는 거거든요. 문제는 우리가 북에 약속을 하는 건 좋아요. 지키지 못할 약속은 하지 말아라 이거예요. 그럼 현실적으로 지금 우리 이종석 선생님께서 얘기하신 대로 나도 100% 동의해요. 자, 들어가면 거기에 지금 종합병원에 들어가는 기자재라고 하는 게 보통 정교한 기자재가 아니에요. 어떤 것들은 전략물자도 들어가는 부분들이 있고 상당히 많기 때문에 우리가 그거 하자고 약속해서 왔는데 그걸 북측에 전달을 못 해주고 우리가 약속한 거 실현을 못하면 안 한 만보다 못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조건부로 하자는 게 아니고 전반적으로 북에 대한 국제 제재가 완화되는 방안을 남북이 협력을 해야 돼요. 그래야 그게 풀릴 수가 있지. 아니 요즘 현실이 그거 뭐 우리 유진벨 재단 같은 데서 2차 결핵 환자들 위해서 그 격리병동을 지어주는데 거기다가 알미늄 샤시 하나 들어가는 것까지도 중국 세관에서 국제 제재에 의해서 제동을 거는 판인데 의료기기 안에도 못 들어가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것들을 최대한 들어갈 수 있는 범위를 넓히는 거에 대한 노력을 해야 되고 그래도 안 되는 건 할 수 없는 거죠. 우리가 그런 현실을 무시하고 얘기하는 건 아니고 그걸 전제로 해서 또 굉장히 그거를 전제로 해서 패키지를 만들어서 하되 그걸 갖고 들어가서 얘기하는 과정에서 이제 핵 문제의 원만한 해결이 이 부분을 갖다가 다 해결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지 이걸 걸어서 얘기해서는 안 된다는 뜻이고요. 가장 그러니까 유엔의 제재와 관련해 가지고 유연성을 그나마 발휘할 수 있는 부분인 게 우리가 그걸 의도했던 건 아니지만 의료 부분이란 말이죠. 북에 줄 수 있는 게 열이라면은 우리는 열은 다 못 줘도 과거 같으면 2배밖에 못 줬는데 지금 4, 5개까지 우리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라도 만들어내는 것 자체가 지금은 새로운 국면을 만드는 것이다. 이제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뭐 문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쉽지 않지만 우리 정부가 배전의 노력을 다 해야 되는 거지. 지금 그냥 이거 또 다시 이거 어렵다 이렇게 하면은 그럼 우리 한반도의 미래도 또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근데 문제는 우리가 북하고 하는데 우리가 제안하는 건 좋지만 미국에서 제동을 걸면 어떡하느냐. 그런 점에서는 아까 우리 정세현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결국에 북미 관계 개선, 남북 관계 개선, 한미 관계 개선이라고 하는 이 틀을 만들어내는 게 상당히 중요한 작업이겠죠. 추진력을 정부가 가져야 된다라고 하셨는데 지금 정부가 아주 소극적이라고 진단을 하셨어요. 이제 소극적이라기보다는 이제 구조적인 문제점이 있어요. 예. 지금 미국의 접근 방법은 소위 비핵화 접근법이라는 거거든요. 비핵화를 목표로 삼고 비핵화가 먼저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떠한 움직임도 있을 수 없다. 바로 그 파라다임 하에서 결국 최대한의 압박 전략을 펴고 있는 거거든요. 저는 그거 백전백패할 겁니다. 이건 절대 가능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 자체도 새로운 발상의 전환이 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비핵화야 다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목표죠. 그러나 접근 방법에 있어서는 소위 핵 건축 접근 방법을 채택을 해야 될 거예요. 그래서 북이 원하는 것들을
부분적으로 협상 카드를 올려놓아야 돼요. 북도 지금 입장을 조금 바꾸고 미국도 입장을 바꾸고 또 한국은 이걸 바꾸는 걸 추동을 해줘야 되는데 지금 우리 대통령 입장은 결국 미국하고 같이 간다는 입장이 강하단 말이에요. 근데 미국은 지금 코로나 사태에다가 대선 국면에 와 있기 때문에 우리 정부가 미국 대통령 설득하는데 기본적인 또 한계가 또 있는 거고 그래서 참 어려움이 있지 않은가 생각이 됩니다. 그렇죠. 이제 미국의 대선 변수를 우리가 또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런 상황이면 이제 코로나도 있고 대선뿐만 있는 게 아니라 코로나19 감염병 사태까지 있으면 미국으로서는 북핵 비핵화 북미 간의 비핵화 어떤 협상 테이블을 그 머리 아프게 가동하는 거 말고 북한이 드러나는 도발 행위를 하지 않는 수준 정도로 그냥 관리하는 정도로 상황 관리를 해가는 게 대선 국면에서는 사실은 뭐 나쁘지 않다, 유리하다 이렇게 판단할 가능성도 미국은 있지 그렇죠.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 지금 그렇다고 하면 미국을 끌어들일 수 있는 그러니까 이런 협상 테이블 내지는 한미 간의 논의 테이블로 그 이슈를 논의하기 위해 끌어들일 만한 카드가 사실은 좀 쉽지 않아 보이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대선이 끝날 때까지는 트럼프가 지금 북미 협상을 시작할 수 없을 겁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때까지 끝나고 그 대선 결과에 따라서 미국이 움직일 수 있을 때까지 기다릴 수는 또 없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남북 관계가 북미 관계보다 한 발 앞서가야 된다는 철학을 확실하게 대통령이 이미 천명하셨기 때문에 정부 내에서 유관 부처들이 그런 쪽으로 움직여줘야죠. 그래서 남북 관계를 먼저 풀고 아까 지금 종합병원 건설 공사가 끝나고 나도 진짜 거기 들어가는 기자재는 대책이 없어요, 그 사람들이. 그동안에 이 소위 유엔 대북 제재라는 이름으로 해서 못 주게 한 것들. 인도주의적인 그 지원임에도 불구하고 철제가 들어가 있다고 하면 못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풀어야죠. 그러니까 아까 잠시 말씀하셨지만은 음압병실 만드는데 패널이 들어가는데 패널에 알루미늄 프레임이에요. 사실 아니야. 그것도 지금 철제라고 해서 못 들어가게 했던 그런 식으로는 좀 미국이 하지 마라. 물 셀 틈 없이 통제를 하면은 오히려 북한은 미국이 바라는 방향으로 절대로 나오지 않는다. 북한한테도 좀 숨통을 터줘야 된다 하는 식의 얘기를 이제 한쪽으로는 해야죠. 그건 이제 우리 외교부가 또는 청와대 안보실이 좀 적극적으로 움직여야 되고 대북 제안 같은 것은 지금 통일부가 좀 구체적으로 짜서 정상회담 제안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4월 27일쯤 던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일단 저는 어쨌든 간에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한반도 정세가 상당히 이 긴장이 고조될 수 있는 요소들을 본의 아니지만 결국 어느 정도 억제하는 그런 효과가 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사실은 북한이 예정대로 했으면 이미 그 금강산 남측 시설 철거를 했고 안 했으면 해야 되는 겁니다. 말을 했으니까. 근데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남북 접촉 자체가 불가능하니까 그것도 이제 뒤로 갔고, 그리고 한미연합군사훈련이 자동으로 이제 취소되는 이런 상황이 북한발로 자극받을 수 있는 것들을 완화시켰잖아요. 올해 북한이 현재까지 진행되는 거 보면 저강도로 좀 나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그 얘기는 다시 말하면은 미국 대선 국면에서 뭔가 그럼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식으로 계속 그냥 이른바 그럭저럭 머들링 스루로 간다. 여기에 대해서 그거 뭔가 좀 타격을 줘야겠다. 한번 움직여야겠다. 이런 북한의 의지나 이런 것들도 좀 약화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쩌면은 올해 미 대선 국면까지 그냥 이렇게 그럭저럭 갈 수 있는 위험한 건지 아니면 뭔지 모르지만 있다. 그 다음에 미국에서는 뭐 이미 두 분 말씀하셨지만은 트럼프 대통령이 움직일 리가 없죠.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새로운 아이디어가 나올 리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문재인 대통령께서 트럼프 대통령하고 전화하셔서 상황을 이렇게 정리를 하시려고 그러지만 거기까지지 미국이 아이디어를 내지 않을 것이다. 어떤 경우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다면 어떻게든 간에 뭔가 하여튼 과거와 달리 의제를 주도해 나가는 힘을 조그만 거라도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문정인 선생님 말씀하신 건데 예컨대
아니 지금 코로나 사태로 인해 가지고 지금 엄청나게 새로운 국면이 발생했고 북한의 민생 자체가 지금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그럼 그런 걸 갖다가 걸어가지고 스냅백을 전제를 해가지고 중국과 러시아가 제안해 놨다. 아직도 아직 pending돼 있는 거니까 그 결의안을 좀 활용해서 뭘 한다든가 그러면서 그걸 계기로 해서 북한과 미국이 서로 주고받게 할 수 있는 틈을 좀 만들어 본다든가 이러면서 우리가 좀 치고 나가서 어떻게 해볼 거를 되고 안 되고 우리 국리를 해야지 미국과 협의해서 한다면 미국은 아마 대선까지는 아무것도 안 할 것이다. 지금 입장에서는 악화된 현상 유지가 계속 유지될 가능성이 큰데 여기에 돌파구는 아까 이 두 분이 다 말씀하셨지만은 우리 김정은 위원장이 서울을 답방하거나 판문점에서 우리 대통령 정상회담을 하고 그 저간에 모든 것을 협의하고 우리 대통령이 미국 대통령 앞에 설득을 하고 미국 국민들에게 설득을 한다는 건 상당히 먹혀들 거예요. 특히 코로나 사태에 있어 성공적 사례 그리고 코로나 사태 속에서도 총선거를 성공적으로 치렀다라고 하는 그 소프트 파워가 있기 때문에 미국에 먹힐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북에서는 항상 생각하는 게 트럼프 대통령 결국 3번 만났어. 이제 남측 통하지 않고 그쪽하고 다 얘기가 돼. 이게 북측 외무성 입장인데 천만에요. 결국 북에서 미국에 정확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은 지금 문재인 대통령을 활용하는 게 최선의 방법이에요. 그것 때문이라도 남북 고위급 접촉 포함해서 새로운 정상회담이 상당히 시급한 거죠. 예,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다시 뭔가 좀 숨을 불어넣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공간을 만들어야 될 것인지 세 분이 오늘 귀한 의견들 주셨습니다. 주신 의견들이 5월, 6월 이런 타이밍에 어떻게 성과로 도출될 수 있을지 함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